예, 물건 나눠주는 거 끝나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 오면 뭐도 주네요. 예, 동영상 보시는 분들 오세요. 뭐 줘요. 보니까 빈손으로 안 보내는 것 같네요. 예,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설명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설명을 잘하고 파워포인트로 화려하게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되게 쉬워요. 예,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강의는 여러분들 인생에, 제가 아마 보안기사 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 이 강의를 20살에 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예, 그게 최고예요. 어린 나이에 이 강의를 들으면 정말 최고인 거고,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걸 냈을 때 얻는 내 기회 요소가 조금씩 작아지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린 나이에 주변에 누구를 정말 좋아한다면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전달을 할 때 주의사항도 있죠. 아무리 좋은 얘기하면 뭐예요? 들으려는 귀를 안 열어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최소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수업을 하는 동안은,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겠지라고 나도 모르게 의식해서 그 대답이 안 나오면 아니지 않나? 이게 귀를 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만 들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예상했던 기술사와 좀 다르거나, 내가 생각했던 뭔가와 다르면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거부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귀를 닫아버려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기회는 분명히 제가 왔다고 그랬어요. 정말 좋은 기회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보다 좋은 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이거보다 좋은 것.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정보처리 기술사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처리 기술사라는 거는 없어요. 원래 이런 자격증은 정보처리 군이 있는 거죠. 그 군 안에 정보관리랑 컴퓨터 시스템 운영 기술사 2개가 있는데, 사실은 2개는 시험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취득 이후에도 큰 차이가 없어요. 대부분의 정보처리 기술사 그래요. 그냥. 그래서 큰 차이는 발생하진 않는데요. 단지 이제는 컴퓨터 운영 시스템 기술사가 이런 거예요. 어디에서 공부를 하건, 이렇게 쭉 공부를 했어요. 어떤 과정과 코스를 쭉 공부를 했어. 그랬더니, 그거 유사한 거 나오네. 이런 시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범위가 있고 그 범위 안에 있는 게 나오더라. 그래서 딱 보면 이게 익숙해요. 들어본 건데 하면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많이 가져요. 근데 정보관리는 딱 보면 예를 들어서 학원을 1년 다녔다고 가정해보면 학원을 1년 다녀도 이거 될까 말까 이래요. 느낌이. 왜냐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시험 끝난 다음에 딱 나왔을 때, 내가 요것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할만한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죽어도 안 되겠다. 지금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는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걸 31살에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32살에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고요. 이 느낌이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이 느낌. 죽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안기사 시험을 봤어. 아니면 PMP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어요. 그거까지 거 떨어지면 어때요? 다음에 붙으면 되지. 어차피 딴다고 내일 당장 그걸 쓰면은 못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영원히 안 될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래서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오면 정말 영원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돈 주고 샀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럴 수만 있어요. 그런 느낌 들고 나와요. 근데 제가 31살이었지만, 그때 생각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느낌이 나를 망하게 한다고요. 그 느낌이, 그 생각이 자꾸 나를 멈추게 하고, 좀 간단하게 했어요. 그냥 간단한 거. 어차피 사람이 내는 문제고 사람이 시험 보고 내가 사람이면 붙는 거지. 단순하게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자꾸 주사위 돌리면서 난 몇 시간 공부했는데 안 되고 그럼 더 해야 되고 그럼 나는 힘든데 이러면 안 돼. 이건. 그럼 10년 걸려? 그럼 10년 하지. 그럼 이제 10년까지 공부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근데 그 이유는 X는 Y다가 아니고요. 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할 이유를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부를 꼭 해야지 내 인생이 확 바뀌어요?
그렇게 따질 거면은 솔직히 의사 되죠. 의사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그렇게 따질 거면. 그래서 하지 않는, 이걸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매번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기숙사 따면 뭐가 좋아요? 그럼 제 대답은 간단해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거예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숙사님이라고 불러요. 내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좀 호칭이 좀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나요? 기숙사님 그런 게 전 되게 어색했어요, 그게. 제 입에서도 그런 말이 잘 안 나왔고, 원래 쓰던 말이 아니니까. 근데 그 호칭이 뭐든 결과적으로 최소한 어느 정도 존칭을 써준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바란 것도 아니고, 해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 그걸 안 하잖아요. 보안기사 따면 보안기사님? 이렇게 안 하죠. 그건 진짜 더더욱 이상하죠. 말이. 네,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가 있을 때 잘 듣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했거든요, 내가. 내가 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했거든요. 저 PM의 약자가 뭔지도 몰랐어요. 교사 딸 때. 아, 혹시 모르시나요? 그럼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걸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 일단 기초적인 건 빨리 해버릴게요. 저는 사실은 일주일에 한 2명 정도, 평균적으로 2명 정도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요. 거기에는 이제 학생들도 있고, 혹은 전주에 했던 분은 SK그룹의 부장님이셨거든요. 부장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다양해요. 예, 정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예. 근데 상담을 하는데, 뭐, 나이가 좀 있는 분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특히 학생들이나 좀 어린 분들한테는 제가 딱 물어보는 게 있어요. 첫 번째 1번 뭘 물어보냐면, 몇 살이에요? 이거예요. 왜? 나이가 어리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나이가 어리면. 그다음 두 번째 물어봐요. 영어 할 줄 알아요? 영어 알고 금전적으로 조금 되면 또 다른 기회가 오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물어보는데, 그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어리고, 학교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돈도 있는 사람이 저한테 상담 오겠어요? 그렇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리고 대부분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문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정보 처리 기사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사실은 그런 거 있죠. 저는 부러워는 하는데 배 아파하진 않아요. 정말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서울대 못 갔어. 근데 그 서울대를 못 갔다고 해서 내가 평생 서울대 못 간 학생으로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나도 서울대 가고 싶었고, 나도 뭐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잠깐 못했다고 해서 평생? 이건 좀 세상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만큼의 노력을 했다면 그만큼의 대가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를 물어보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기숙사 임시 자격되냐? 경력 4년은, 기숙사에서 경력 4년은 정보처리 군에서의 경력 4년은요, 슈퍼마켓에서 알바해도 돼요. 여러분들, 전문 과목 아니어도 정보처리 기사는 볼 수 있죠. 그죠? 학과가 전공 아니어도 정보처리 기사는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 있냐를 무조건 물어봐요. 그래서 4년간 열심히 참고 노력하면 5년째 자기 개발의 성과가 오는 거지, 한 6개월 내가 자격증 하나 땄으니까 인생 확 바뀌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경력은 다 되시죠? 안 되시는 분은 빨리 기사 따고 4년 채우는 거예요. 빨리 채우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아들도 내일 모레 산업기사 봐요. 19살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오직 하나,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좋은 걸 봐야지 좋은 걸 가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오직 저것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 응시자격 만들려고. 그래서 아무튼 진짜 여기 뭐 대충 이제 보니까 응시자격은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자, 뭐 그냥 이렇게 접수하고 보면 돼요. 보면 되는데 문제는 그냥 여기는 간단히 얘기할게요. 필기시험 끝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필기시험 끝나면 뭐 주위에는 인터넷 보니까 실기도 어렵고 실기도 잘 안 붙고 그런데 실기는 왜 얘기 안 하십니까? 그러는데요. 원래 그런 거예요. 떨어진 사람이 말이 많은 거예요, 인터넷은. 붙은 사람은 이것저것 안 써요. 왜 붙었는데? 근데 실기를 계속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만에 실기가 딱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거의 편지 쓰듯이 쓰는 거예요. 인터넷에 글을. 그런 사람들은 어렵게 느끼는 거죠. 합격률이 실기가 50%가 넘어요. 운전면허도 한 30% 정도 되는데요. 운전면허 합격률도 50%가 넘고 필기 합격한 사람은 2년 안에 안 된 사람도 있어요. 10손가락 안에 꼽아요. 여태 기숙사시험 이후에.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안 되는 사람은 알아요. 제가 왜 안 되는 사람은, 실기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정도가 아니고요. 얼마나 똑똑하냐 뭐 이런 거보다는 이런 거 있죠. 되게 착한 사람이 잘 안 돼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정말 착한 사람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아는 기준의 착한 사람은 뭐냐면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주장도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누르고 이 사람의 얘기를 계속 내가 들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 안 돼요. 예, 이 착한 거의 기준은 그 얘기인 거예요. 실기가 면접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말을 해야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출제자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을 하고 내버려 두면 누구나 무너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전공으로 첫 번째 개념 물고 두 번째 뎁스 한 번 더 깊게 뎁스 셋, 넷, 다섯 해보세요. 당연히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딱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제 경험상으로는 실기가 잘 안 된 사람, 좀 오랜 기간에 붙은 사람들, 한 3번 정도 본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착해서 이게 이렇게 토론식의 대화를 할 때 자기 주장보다는 이 사람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함정에 빠져서 그냥 무너져 버려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뭐 여기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 공무원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해당 사항은 공무원이 실기를 한 번에 못 붙으면 죽어야 돼요.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갑이잖아요. 거기 앉아 계신 분도 공무원과 일할 일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티를 내줘야 돼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저는 이제 광운대 대학원 정보통신학과 나왔는데,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석사 뭐 이런 걸 못 써요. 이게 어느 학교 이런 걸, 석사는 쓰는데 어느 학교 이런 걸 못 써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교수님들은 교수님들끼리 아는 거 있죠.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석사에서, 객실지향 방법론에 대한 논문을 유모순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했을 때는 멘트가 이렇게 나간 거예요. 멘트가 이렇게 나간 거예요. 질문과 관계없이. 그럼 3명이 앉아있는데 기숙사 2명의 교수님 한 분이에요. 그럼 누가 대장이에요? 느낌이 오잖아요. 3명 중에 대장이 1명 있어요. 나머지 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교수님이 딱 그거 한번 훑더라고요. 이렇게 보는 거 있죠. 그 좋은 느낌. 그래서 저한테 뭘 물어봤어요. 뭐 객실지향의 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제가 그 얘기했죠. 저는 객실지향의 경험도 없고 나이 어렸다고 그랬어요. 경력도 작고 경험도 없고. 근데 제가 유모순 교수님한테 배울 때는 객실지향은 이거라고 들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똑바로 안 해서 잘 몰랐는데 뭐 기숙사 공부해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하자고 물어본 거다. 그건 붙은 거예요. 지금 시험이 아무리 대화라도 이거는 국가기술시험의 면접이에요. 그죠? 이건, 알았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박사할 겁니다. 그랬죠. 박사할 겁니다. 뭐 서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해, 자기 주도적으로 약간 말을 해주면 이거는 오히려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이건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왜 기숙사 공부를 해야 되냐? 왜?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간단해요. 저도 이제 기숙사 강의 많이 하는데요. 지금도 하는 도중에 잠깐 왔어요. 저는 왔는데, 기숙사 강의를 오는데, 딱 2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이 저는 강의를 들어 차를 끌고 왔어요. 차를 끌고 왔는데, 그때는 이제 그 차가 인피니티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이 어디냐고. 도곡동에 타워팰리스 산대요. 그때 느꼈어요. 다음 주 안 나오겠네. 간단해요. 다음 주 안 나오겠네. 여러분들은 하겠어요? 나라도 하네요. 하겠어요? 자, 이거 왜 해야 되냐면,
제가 그냥 저희 아들을 설득한 게 있어요.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의 목표는 학교는 당연히 갖는 건데, 학교는 뭐 네가 정말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가면 좋지만 뭐 서울대라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근데 너의 목표는 학교는 기본만 하고 면허를 많이 뺏어오는 거다. 그 면허 중에 하나가 기술사, 회계사. 면허 생각해보세요. 면허 몇 개 없어요, 생각보다. 기술사, 회계사, 의사도 면허죠. 의사, 수의사도 면허죠. 변호사도 면허죠. 이 면허증 2개만 딱 갖고 오면 된다. 그렇게 말했더니 지금 운전면허증 공부하고 있어요. 아, 지금 속상 미치겠는 거죠. 뭐, 그죠? 100점 받겠다. 뭘 그렇게 100점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면허 2개만 갖고 오자. 그러면 모든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내 직장을 다니다가 1년, 2년, 3년, 5년, 뭐 10년이 되고, 가끔 때로는, 그냥 1년간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그렇게 쉬려면 전제가 깔려요. 전제가 뭐냐면, 되돌아올 수 있냐예요.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올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동양증권에 처음 입사를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좋았죠. 입사를 탁 해서 들어갔더니, 그래, 우리 금융권 이런 개념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월급 많이 주네. 이 개념밖에 없었어요. 갑을 개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월급 많이 주네. 이거를 모두 다 만족했어요. 근데,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커플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걸 봤어요. 커플끼리, 커플은 결혼하는 거죠. 말하자면, 동료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몇 살을 이렇게 보면서, 걔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1년, 2년 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입사 3년 만에 사원에서 과장 들어갔어요. 3년? 그쵸. 1년에 대리 달았고, 2년에 과장 달았으니까. 근데, 과장 되면, 사실 동양증권의 연봉이 그냥 팍팍 올라가요. 급수가 하나 올라가면. 그러니까 급수끼리는 똑같은데. 근데 과장까지가 팍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딱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우리 동기들은 다 내 밑이 된 거죠. 다 제 밑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는데요. 그렇게 결혼하는 걸 보고 하니까, 삶이 너무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지금은 흑수저, 금수저, 그런 얘기 하는데요. 솔직히 그런 개념 별로 없어. 그 애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약간 솔직히 말하면 금수저가 안 돼서 부러운 거지, 배 아파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냥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내 노력으로 가질 거면 가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렇게 있는데, 내 동료가 나보다 레벨이 직급이 많이 나면 2계급 낮죠. 아직 사원인에도 있었으니까. 2계급이 낮고, 그럼 급여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인센티브 차이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렇게 결혼한 사람은, 처음에 진짜, 서울에 전세 그것도 없고, 이렇게 쭉쭉 하니까 둘이 금세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혼할 때, 솔직히 월세집에서 시작했어요. 서울도 아니고 의정부에서. 정말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7년 살았거든요. 내가 좋은 회사 다닌다 하지만 내 생활은 달라지지 않아요.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항상 번만큼 쓰는 거 아시죠? 그리고 30만 원이 꼭 부족해. 전체 연봉에서 매월. 30만 원 쓰면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강이 30만 원 벌라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제가 원래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되게 떨려하고. 근데 30만 부족하더라고, 꼭. 그래서 30 벌라고 멀티 캠퍼스 두들리고 알바한 거예요. 회사 끝나고. 진짜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입사한 사람의 스펙을 봤죠. 안 보면 이렇게 보여있죠. 이렇게 너는 학교 어디 나왔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어 점수 몇 점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고적으로 동양증권의 영어 점수 조금 보통이 토익 550. 약간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충격적이죠. 550만인데 이제 거짓말로 800이라고 얘기하라고 창피하니까. 회사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안 본다는 거예요. 영어는 사실 안 봐요. 영어는 안 보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 인력의 신입사원의 군을 알게 됐어요. 30%는 명문대. 한마디로 명문대예요. 30%는. 그 다음에 50%는, 그러니까, 그죠? 10명이면 3명이면 명문대. 5명이면 뭐냐면 평범해요. 평범이라는 건 뭐냐면 지방국립대. 이런데. 그리고
나머지 한 2명은 특이한 애들. 뭔가 특이해요, 이력이.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특이해서 뽑혔다라는 걸. 왜냐면 제가 일본에서 1년 프로젝트 하면서 1년 살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색깔이 좀 명확하게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딱 거기서 10명을 딱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상위 3명은 한 1, 2년 다니면 또 지각이 가요. 지각이 가요. 오히려 중간에 5명이 일은 엄청 잘해요. 그래서 과정까지는 빨리 가. 아시죠? 과정까지 엄청 빨리 가요. 근데 상위 3명이 과정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해서 판세는 바뀌어요. 나중에 대충 아실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체 평균에 학교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도 비교하게 되고, 뭐 이것저것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돈도 없어. 진짜 돈도 없고. 뭐,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지금? 돈도 없고. 그럼 또 애는 또 어떻게 하냐. 나이는 어린데 애가 둘이나 있어. 왜냐면 제가 사고 치고 그런 게 아니라 저의 그 신념은 분명했어요. 쓸데없는 신념을 한 거죠. 군대 갔다 왔을 때 있는 여자랑 결혼할 거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쓸데없는 생각을 해갖고, 아니, 있었던 거야, 그냥. 남들은 잘도 가지고만. 그럼 어차피 할 거니까. 나는 그게 명확했거든요. 어차피 할 거니까. 하자. 그래서 하니까, 어차피 애 낳을 거 아니에요. 애 낳을 거니까. 그럼 낳자.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애도 둘까지 있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냐? 그럼 장인 장모가 돈이 많냐? 왜냐면 좀 삐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좀 힘들면. 그죠? 근데 없어. 결론적으로는 나밖에 없었다고요. 내가 딱 보니까 집안에서 제일 좋은 회사 다니고 내가 딱 보니까 집안에서 월급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도 힘들어. 이 여유자금 500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원래 목표가 1차가 그거였어요. 현금 500. 그 500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마지막 부장님의 끝은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잖아요. 나의 모습인데, 그게. 제가 부장까지는 갈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임원은 하늘이 내리는 거라서 그건 나랑 관계없는 얘기고, 근데 부장까지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떤 자격증, 예를 들어서, 오라클에 OCP가 있고, 지금의 정보보안 기사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많은 자격증. 그리고, 물어보면, 이걸 따면 뭐가 좋고, 저걸 따면 뭐가 좋고, 나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저의 방법은 간단했어요. 그럴 때 학교도 그렇잖아요, 학교도,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DBA 뭔지 알죠? DBA랑 MBA랑 누가 더 좋아 보여요? MBA. 그래서 MBA 하겠다고 계획 잡았어. 그거 하나예요. 그래. 석사 MBA 하지 뭐. 일단 DBA보다 나아 보이잖아요. 그냥.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획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계산하고 따지면 항상 안 할 이유만 생각돼요. 항상. 그래서 계획을 딱 잡았어요. 학교에서 제일 좋은 게 뭐야? 딱 간 거죠. 이렇게. 딱 깔아서, 자, 일단은 학교의 이름까지는 내가 좀 모르겠고, 왜냐면 그거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도 가야 되고, 다녀야 되고, 솔직히 숙제도 해야 되고, 피곤한 게 되게 많잖아요. 또 직책이 그렇게 높지 못하고 보니까 진짜 눈치 안 보고 가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오직 딱 2가지 조건이었어요, 저는. 그때는 사이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2가지 조건. 첫 번째, 퇴근하는 길에 있어야 된다, 그 학교는. 그 학교는 무조건 내가 집으로 가는 방향에 딱 있어야 된다. 그리고 2번째, 그 학교는 등록금이 있어야 된다. 대출 받으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인생의 목표가 500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현금 500이 목표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조건을 딱 만족한 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광운대였어요. 성북역에 딱 있고, 이제 1호선 타고 의정부 갈 때 딱 있어. 잠깐 내렸다가, 도장 찍고, 집에 가서 쉬고, 대충 딱 맞거든, 이게. 그리고 그때는 장학금도 많이 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조건에 딱 맞았던 거고, 그래서 그거 하면 박사 당연히 하는 거고, 박사 할 때 MBA 할까? 그냥 MBA 하지 뭐. 어차피 돈 내고 내가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학교 그거 다 하고 자격증 뭐 할까? 그랬더니 하나하나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보처리 기사는 있으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오라클도 따고 그다음 뭐 그때 뭐 자바, SCJP 요즘은 이슈가 아닐 거예요. SCJP도 따고 또 네트워크에 뭐 이렇게 괌에 가서 시험 봐 오면은 뭐 좋다고 하는 모두 따고 쭉 있는 거예요. 이거 쭉 깔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정말 이게 좋을까? 이거에 대한 물음표도 있는 거고. 근데 불별의 진리는 하나 있어요. 자격증 중에 제일 좋은 거에 기술사라는 거는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면 방법을 바꿨어요. 그냥 기술사 따고 나머지 필요한 거 그때그때 따자, 그냥 기술사부터 깨버리자. 뭐 지금 목표가 여긴데 이것저것 계단식으로 갔다가는 언제 가요? 학교를 계단식으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석사를 안 하고 박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게 됐으면 저는 그냥 다이렉트로 박사로 갔을 거예요. 이것저것 안 거치고. 근데 학교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계단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자격증을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자, 올해는 못 따고, 내년은 못 따고, 그걸 못 따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장 하나 딱 머리 잡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하겠다. 그거는 필요해서 그때그때 하는 거는 자기 개발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다음부터. 그냥 하는 거지. 공부 안 하면 뭐 할 거야? 그냥 하는 거지.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요. 내가 이거 올해 개발해서 이거 하나 땄지? 이런 말 자체를 안 해요.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45 이후에, 제가 지금이 45이에요, 지금이.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40 이후에 내 스스로의 힘을 갖고 싶었어요. 동양증권이라는 이 어깨 타이틀이라는 게 평상시에는 저희는 몰랐는데 가끔 가다가 업체 만나면 느껴요. 뭐 저보다 나이 한참 많으신 분이 인사를 진짜 꾸벅 하신다거나, 지금 한국 오라클 임원이 와서 저 그때 대리 말년이었거든요. 대리 말년 인사하고 막 티맥스는 문도 안 열어줘요. 빈손으로 오면. 이게 안 웃긴가 보네요. 이게 안 당해보셔서 그래요. 티맥스 영업사원 이거 뭐 똑꾸 하잖아요. 이거 얘기해요. 야, 저기 USB 안 갖고 왔으면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에 USB 가져오면 그때 문 열어주고. IBM은 원래 많이 주니까. 원래 IBM 많이 주니까 잘 열어주지. 교육 많이 보내주거든요, IBM은. 자, 아무튼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게 내게 아니거든. 이게 내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내려두는 순간 그 사람이 아직도 내 밑에 어떻게 보면 나한테 머리를 숙이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걸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내가 이걸 벗어봤을 때, 나 혼자 딱 섰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회사만 딱 버려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나이가 들어서 내가 그런 레벨의 회사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냐? 아시죠? 한 번 나오면 못 들어가는 거. 불가능해요. 한 번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밀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근데 40 넘으면 나가야 되는데, 40에서 45이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야 돼. 금융권 특히 많이 나가요.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의 힘은 결과적으로 그때 쓸 수 있는 뭐 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 카드를 찾은 게 결론은 기술사였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동양증권이 망해갖고 유한타증권으로 바뀐 거 아시죠? 그때 저희 동기 중에 10명 중에 3명은 지금도 잘 살아요. 그거는 부모님이 잘 살아.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부러운 거지 배 아파하지는 않아요. 그냥 부러운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지금 실업자예요. 아니, 연말에 연봉을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받고 그래봤자 결국 고작 몇 년 했어요. 20년도 못했어요. 나머지 또 3명은 남아있긴 해요. 남아있는데 둘은 갈 데 없어서 남아있고, 한 명은 잘 나가고, 한 명은 잘 나가요, 원래. 한 명은 이제 임원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요. 야, 너 특히 제 위에서 많이 전화 오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그 기술사 공부했냐?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부장님은 하지 말라고. 첫 번째는요, 내 동료이고 내 상사였는데도 공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간단해요.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는 공부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월급을 100만 원이라도 벌어서 내 와이프한테 갖다 줘야 되고 내 아들한테 줘야 된다면 그 상황에서는 이 마음이 공부할 여유를 두지 않아요. 이게 안정이 돼야 돼요. 어떻게든. 이게 좀 평안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공부를 하지, 지금 이게 합격에 보장도 없는 시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위험을 계속 더 느낄 텐데,
그래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한테 저도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그러면 위기에 빠져갖고 지금 뭐 내가 실업자가 됐어. 내가 기술사 공부해야 되는데 뭐 감리사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진짜로. 그때는 생활이 안정화 되고 하다못해 경비 내도 좋아요. 적은 돈이라도 일단 안정이 돼야 돼. 일단. 그리고 나서 뭐 공부도 하고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못해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는 안정이 돼 있잖아요. 돼 있으니까 지금 학교 다니는 거잖아요. 안 돼 있는데 학교 다니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자,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한 거고요. 자, 제가 사실은 뭐 이런 거 쓰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요. 자, 그러면 명확한 것부터 보죠. 두 번째. 일단은 전산지 5급 사무관으로 될 수 있어요.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3개월 전에 저한테도 연락 왔어요. 5급 사무관 특채로 들어올 생각 없냐고. 지금 공지 떴는데 뭐 인사혁신팀 뭐 사이트인가? 저는 사실은 공무원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생각 없냐고. 왜 그러냐면 그 전화하신 분이 저희 그 사촌이었어요. 사촌이어서 그래서 내가 뭐 지원한다고 되겠어요? 나도 뭐 사무관 되면 여러분들 혹시 공무원하고 일해보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여기에 오면 다 일어나야 돼요. 이거 엄청나요. 예, 직책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TV에 보는 아무것도 아닌 사무관 아니거든요. 주무관만 아주 분위기 샤해져요. 예, 5급이면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서 얘기했죠. 내가 뭐 솔직히 기술사라고 해서 되겠냐고. 뭐 기술사도 많이 지원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서기관이에요, 그분이. 예, 아니라고. 없대요, 지원자가. 그럼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그거 해도, 뭐 솔직히 계약 정직원도 아니고, 정직원도 있어요? 저희 동기의 반은 다 정직원이에요. 저희 동기의 반은, 저희가 14명 기술사 붙었거든요. 7명은 다 사무관으로 바꿨고, 지금 그 중에 한 명은 서기관이에요. 특허청에서. 한 분은. 법제처 엄청 많아요, 저희 동기는. 그때 정부가 노무현 때 정부였거든요. 그때 엄청 많이 뽑았어요. 그때. 자, 이제 물어요. 지금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은지 느낌상 오잖아요. 지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지하고 말고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냥 느낌상 숫자로 명확하게 느낌 오죠. 이 기회 누가 잡겠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딱 보면 이제 대박인 거죠. 이제 또 그때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정책이 뭔지 아세요? 과학기술 인력 우대 정책이에요. 쭉쭉 가는 거예요. 지금 뒤집어졌거든요. 예. 그러면, 그래서 저희, 그 반이 제가 그랬잖아요. 사무관이라고. 저희 동기의 반이. 예,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그렇죠.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럼 계약직, 2년제 계약직 아니냐고. 에이, 정직원도 아니고 계약직은 좀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사촌형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얘기하더라. 웃기지 말라고. 계약직이어도 5급 사무관 2년 있다가 빈손으로 내보내는 경우는 없다. 그 말을 딱 들었어. 그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 이게, 그렇지. 이게 돈을 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몸모협회 엄청 많거든. 네, 그죠? 엄청 많거든요.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폐는 내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청산하고 싶은 세력은 아닌 거 아닌가요? 아무튼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에 발을 담글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굳이 적폐를 다 물론 진짜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잘 그거 판단 잘해야 돼요, 그거.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분 얘기로는 뭐 저도 가능하대요. 근데 전 제가 알아요. 제가 그런 조직에서 못 버텨요. 저는 그 코드가 딱 안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무원은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정년까지 간다? 뭐, 쭉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감리죠? 아는 게. 수석 감리원칙이 나오니까 감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인터넷에 보면 어떤 사람은, 감리밖에 할 게 없어요? 뭐, 감리가 좀 후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감리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36부터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감리 경력이 엄청 많아요. 참고적으로 감리 경력이 많다고 해서 일을 잘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리는 그거랑은 관계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 근데 제가 왜 감리를 좋다고 하냐면 그런 거예요. 돈이 얼마가 됐든 뭐 예를 들어서 도양증권 다닌 것처럼 그렇게 문을 못 받죠, 당연히.
그건 못 받아요. 예, 그건 뭘 해도 안 돼요. 그건 어차피. 근데 그 돈에 그 적은 돈을 받지만 정직원을 하면 최소 나이와 관계없이 연봉이 5,500이에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인베디드 개발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32이었어요. 33세 기술사 할 따고 인베디드 개발자 할 때 연봉이 2,600인가 그랬대요. 인베디드가 별로 안 주더라고요. 고생을 엄청 시키는데. 근데 이 사람이 딱 따고 바꿨는데 그때 5,000부터 시작했어요. 그 나이에 5,000 받으면 웬만한 대기업도 잘 못 받아요. 대기업 중에서 좋은 데 아니면 못 받아요. 그 대신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감리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요. 동양증권에서 회사 다니고 회사 끝나고 딱 그 문을 딱 나온 다음에 퇴근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더라고요. 회사의 일이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어요. 이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지워지는 사람이 한 2명 봤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잘렸어요. 회사 나오면 스트레스가 진짜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돼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회의한 다음에 집에 가면 멀쩡해져요? 회사에서 숙제가 있는데 이 시스템에 뭔가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 잊어버리고 애랑 정말 순수하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안 돼요 그거. 그거 되는 사람은 회사 못 다녀요. 그거 되는 사람은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에 항상 나는 빠져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놀러 가도 회사에서 숙제 하나가 딱 들어가 있으면 그냥 계속 나는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어디를 가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어딜 가도. 숙제를 딱 가지고 있으면. 제가 감리가 좋은 게 그거예요. 문 열고 나오면 숙제가 없어요. 진짜 마음이 편해요, 진짜. 편하면 가족이랑 놀러 가도 기뻐요. 그때 알았어요. 아, 가족이랑 놀러 가는 것도 기쁘구나. 진짜 그때 알았어요. 왜냐면 내 숙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숙제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이디어 같은 거 내죠. 그거 한번 진짜 해볼까? 해본다니까요. 그냥 해볼까가 아니라 해봐요, 진짜로. 그러다 하다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감리가 좋은 게 그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안 줘도 죽지 않을 만큼은 주거든요. 스트레스를 나한테 안 주면서. 그래서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구나 그거예요. 제가 감리를 좋아하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다른 걸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어떤 자격증과 어떤 학위를 갖다 줘도 어떤 돈을 갖다 줘도 얼마의 돈을 갖다 줘도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이건 제 주관이에요. 예, 이게 주관이에요. 기술사 자격증이 있다고 그래도 주변에 혹시 있다고 그래도 기술사 자격증 따면 뭐해?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장롱면이야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게 성향인 거예요. 성향. 내가 칼자루는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칼을.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타이밍에 써야 될지를. 그거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태도인데 태도를 좀 이론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근로자 중에 2명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식 근로자고 하나는 과학 근로자예요. 과학 근로자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단순하고 지루한 거를 되게 좋아해요. 반복적으로 해요. 그냥. 근데 지식 근로자한테 그런 일 시키면 그래서 나가요. 답답해서.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이런 거 찾아요. 내 머리를 쓰는 거. 머리를 쓰지 않으면 내가 지쳐버리거든요. 자, 제가 얘기하는 게 지식 근로자예요. 뭐 어려운 말로 얘기하지만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 기술사가 있건 없건 기술사가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강의를 해요. 여기에서. 그리고 감리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쓰레기는 제가 다 버려야 돼요. 와이프 쓰레기도 버려요. 거의 살리면 80% 해요. 거짓말 같죠? 이거 느껴보세요. 살리면 지저분한 거 못 참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 엄청 잘 참아요. 아주 그냥 인간의 한계까지 와. 그러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진짜 처음으로 밝히는 소리인데 이제 아무튼 이건 뭐 그렇고.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감리를 하는데요. 그 감리를 단순하게 빨리 일을 끝내서 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GIS-DB 감리를 했어요. 삼성 SDS가 개발한. 근데 저는 DB는 자신이 있는데 GIS-DB는 모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빨리 모른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기술사라고 해서 GIS, DB 어쩌고 저쩌고 뭐 레스터, 벡터 백날 들어봤다고 해도 내가 모르는다라는 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 내 스스로. 그럼 내가 모른다. 근데 저 몰라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람들은 어때요? 약점으로 아, 얘는 못하네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모른다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그냥.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게 감리하는 사람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사업자가 제일 잘하죠, 당연히. 개발하는 팀이 제일 잘 알죠. 찾아가요. 그리고 가서 머리를 팍 숙여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요, 거기서. 제가 진짜 몰라서 GIS 처음 보고, 제가 뭐 기술사 공부하면서 이론으로는 좀 배웠지만, 솔직히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개념도 이해 안 가는데, 한 30분만 좀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업자는요, 과외를 시켜줘요. 그래서 SDS PL이 저 잡고 3시간 동안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다 쳐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알겠더라고요.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가불이 바뀌었죠.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됐고, 이제 말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알았어. 수고했고, 기대하고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서 내가 왜 GIS를 그렇게까지 알면서 알았어야 됐을까요? 보고서는 어떻게든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런 거 몰라도. 그렇게까지 노력 안 해도 됐어요. 그리고 보안 컨설팅 관련된 거 그것도 이상하게 또 감리를 받더라고요. 감리를 하는데 한 줄 한 줄을 다 물어봤어요. 그게 왜 물어봤냐? 시비 걸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요. 시비 걸라고 물어보면 싸움 나죠. 한 줄 한 줄 물어보면. 그럼 내가 배우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2007년도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에 그 문구를 내가 다 알아듣고 난 다음에 딱 했어요. 생각한 게. 앞으로 나는 정보 보안을 할 거야. 마음을 바꿨다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정보도 2009년도에 법률 나왔는데 그때까지 보안에 그렇게 이슈나 개념도 없었어요. 원래 하던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인력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2007년도에 감리를 하면서 마크 애니의 보안 컨설팅 보고서를 한 줄 한 줄 다 이해한 다음에 내가 마음을 확 바꿨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번에 제가 보안기사 했지만 인베스트 보안기사가 제일 처음에 만든 거 아시죠? 예, 아무것도 준비 안 되는데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예, 진짜로. 왜? 알잖아요. 욕 먹으면서 들어갈 타이밍이라는 건 있는 거니까. 욕 먹을 땐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타이밍을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로 껍데기만 안 들어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다 받아낸 거예요. 받아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개편하자. 이런 주의예요, 제가. 이런 주의도 이겨낸 거예요. 근데 그거 기존의 보안만 골수로 해왔던 사람들 그 이권 못 가졌죠. 못 가졌어요. 제가 가졌거든요. 제가 가졌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때 이권 엄청 컸어요. 그거 제가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다음에 따라온 거지. 그리고 나서 뭐 있죠? 알기사? 거기도 원래 골수 보안학원 아니죠? 가만히 봐도 그걸 공무원학원이에요. 그 이권 알기사도 가졌죠. 골수 보안한 사람들은 뭘 가져갔어요, 도대체? 저 솔직히 웃었어요. 이게 엔지니어들의 문제다. 저도 엔지니어예요. 저도 알아요. 제가 엔지니어라는 거 알아요. 프로그래밍으로 반점이 엄청 좋아요. 그런 부분 풀지 못하면 아무 짓도 못해요. 근데 이거를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질 못해요. 그리고 아까 거기에서 제가 그 보고서를 그렇게 보고 그거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저의 태도였던 거죠. 그저 태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보안기사라는 게 딱 나오는데 내가 보안에 대한 개념, 예를 들어서 기밀성이라는 말도 모르고 방화벽이라는 말도 모르면 바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어느 정도 그래도 알아야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기술사 공부하면서 이미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거기에 기술사가 딱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보안기사 다 없는 거잖아요. 그쵸? 없는 거죠. 처음인데 누가 있어요. 근데 기술사가 딱 있으니까 타이틀 하나 딱 걸어둔 거고 ISM에서 똑같아요. 저 그런 식이에요. ISM에서 똑같이 그 이권도 제가 갖고 왔어요. 골수로 ISM에서 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저보다 심사경이 많은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기술사 타이틀을 앞에다 두고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술사의 효과는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것 따면 내가 뭐 연봉이 얼마 올라.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다 해요. 대한민국 사람 머리 너무 좋아갖고요. 이것 따면 무조건 산업은행 입사세. 그러면 다 해요, 진짜로. 나이와 관계없이. 그런 건 없어요. 없는 거 알잖아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근데 확실하게 최소 연봉과 정년 보장되고 이거 갖고 내가 그 가치와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나한테 기회를 주고 내가 동양증권에 이 견적 내려놓고요. 성한단 출판사에 전화해서 저 책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아줘요. 스펙이 딱 되잖아요? 저 사실 기술사고 그런 얘기를 들어주더라고.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동양증권 견적을 차고 있을 때는요, 전화를 딱 하잖아요. 저 동양증권에 누구 과장인데요. 어떤 것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내 얘기 무조건 들어줘요. 일단.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무조건 한 번은 들어줘요. 근데 그 견적 내리면 안 들어준다니까요. 근데 기술사 견적을 했더니 한 번은 내 얘기 들어주더라고. 그래서 내 말이 맞고 합리적이다고 판단이 되면 내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기술사 효과는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한 번은 들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능력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네, 그래서 어떻게 와 다요? 이게 다 그쵸. 이게 신문데 제가 다 경험한 겁니다. 자, 회사 다니면서 기술사 공부하는 거죠. 자, 제가 뭐 미리 얘기하지만 직장 그만두고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 중에 붙은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뭐 남산도서관 가서 공부한다 그러는데 남산도서관 가려면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그럼 9시에 나오든가. 처음 날은 그래요. 회사 그만두고. 하루 이틀 지나면 그래. 내 친구들은 어차피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도서관 가는 시간이 저녁 7시야. 이게 뭐란 거야. 이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 어떻게 공부했냐면 간단해요. 제가 공부하는 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이런 강의를 들었어요. 기술사에 대해서. 강의 듣고 하나 딱 느낀 게 딱 하나 있죠. 첫 번째 1번, 들어도 이해 안 된다. 1번이 그거예요. 2번 들어도 난 저거 이해 못 해. 왜? 나 경험도 없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PM이라는 약자도 모르는데, 저걸 어떻게 공부해? 그러면 몰라. 그 다음 두 번째, 다방 컨설팅이 중요하고, 스터디가 중요하대요. 뭐 알아야지. 뭐 쓴 게 있어야지 컨설팅도 받는 거고, 뭐 가르쳐 줄 게 있어야지 스터디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광고는 스터디 안 하면 안 된다. 그거는 할 사람들이 따로 있겠지. 나랑은 관계없어요. 저 단순하게 공부해요. 첫 번째 1번. 어차피 백지 안 보고 써야지. 뭐 이거 좀 봐주세요. 내밀 수도 있고 백지 안 보고 쓰는 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해야 돼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할 수는 있어도. 이해되시죠? 그거 간단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근하러 가는데 회사까지 의정부에서 2시간 했어요. 그때 도양이 여의도에 있었어요. 2시간 동안 달달 외우면서 가요. 달달 뭐 ERP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외워. ERP가 중요한 토픽인지 뭐가 중요한 토픽인지 개념도 없어요. 그 칼스 그때 뭐더라? 칼스 외우고 있었어. 칼스. 난 그게 엄청 영어가 멋있어서 중요한 토픽인 줄 알았어요. 혹시 칼스 들어본 적도 없죠? 안 들어보는 게 정상이야. 난 그거 외우고 있었다니까요. 나중에 2달 돼서 알았어. 이거 왜 봤는지. 아무튼, 그거 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갈 때 2시간, 점심시간에 남성분들 밥 빨리 드시죠? 그죠? 거의 마시죠? 뭐 15분이면 되잖아요. 그죠? 15분, 어차피 이렇게 해서 물면 되니까 15분에 그 11시 반에 가면 15분에 11시 45분이면 끝나요. 점심시간. 그죠? 그러면 여의도공원 돌면서 계속 달달 외웠어요. 점심시간까지. 왜? 회사 안에서 그런 짓 하고 있으면 주무시던 부장님이 일어나서 너 뭐하냐 이래요. 근데 자동으로 계속 자면 되는데 프린터도 회사 프린터 써서 뭐 하나 출력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그때 부장님 출력을 해요. 꼭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리더라고요. 안 걸리게 하려고요. 티 안 내려고. 그리고 회사에서 가끔 여기 있어서 공부하고 싶어요. 종이 이렇게 출력한 다음에 화장실 가서 그거 다 외우고 딱 나왔어요. 그리고 그 종이 버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보통 우리 그 야근하다 보면 저녁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저녁 언제쯤 먹어요? 6시 반? 이 정도 먹나요? 그죠? 저는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 5시 반에서 그냥 회사 카드 갖고 와서 혼자 먹었어요.
5시 반에 혼자 먹으면 좋은 게 뭐냐면 6시에 밥 먹고 오잖아요. 그럼 6시 반에 먹으러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고 오고 그 다음에 뭐더라? 먹고 오고 또 바로 일하는 게 아니야. 가만히 뭐 이렇게 어정쩡한 1시간 또 가요. 실제 일하는 거는 퇴근할 때까지 1시간 더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척본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리고 남들 1시간 일할 때 같이 일하고. 그리고 집에 갈 때 계속 보고. 그리고 집에 가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씻고 세수하고 밥 먹고 이러면은 2시간 가죠. 그냥 바로 방으로 들어가요. 그냥 입는 옷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바로 들어가요. 물론 그렇게 한다라면 와이프가 얘기해요. 이기적이라고. 진짜 얘기한다니까요. 이기적이라고. 네, 지 공부를 위해서 애가 2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 공부를 위해서 왜 이기적이라고. 한 달까지는 참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싸움 나죠? 싸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안 싸워야 돼요. 무조건 내가 양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7스푼의 분유를 15스푼을 넣으면 애는 30분 안에 잔다라는 걸. 이거 잘 해보세요. 이게 아직 이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못 느낄지 어차피 제일만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7개 반을 넣는 거예요, 제가 기억에. 그리고 힘들어서 먹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15스푼을 넣고 진하게 하잖아요? 30분이면 그냥 가요. 진짜 그냥 가요. 그럼 걔는 그냥 자요. 그래서 2시까지는 안 일어나요. 근데 나는 어차피 2시에는 잘 거거든. 그때부터 와이프 일이거든. 난 출근할 거니까. 예. 그래서 안 싸웠어요. 우리 와이프는 모르지. 예. 그래서 이렇게 거부가 된지 모르지. 예. 그때 좀 미안하긴 한데, 아무튼 어쩔 수가 없어서. 나도 공부해야 됐으니까. 예.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게 아니면 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 안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도 없었어요. 나도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있었고, 나도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야 걱정하지 마. 솔직히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았어요. 힘드니까. 근데 이거 아니면 나한테 답이 없었고 10년이 걸려도 좋다. 어차피 나 이거 딴다고 내일 당장 나갈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예, 분위 얘기는 잊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T자형 공부라고 그러는데 T자형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그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T자형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거는 이 T자형을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만 얘기 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는 보안대학원이니까 뭐 배웠어요? 어떤 거 배웠어요? 배운 게? 그럼 뭐 그냥 쉬운 거래요. 디도스 알죠? 그죠? 디도스 알죠? 디도스는 이렇게 계속 불러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냥 싱크라고 할게요. SYN. 그죠? 신플러딩. TCP 신플러딩이 뭔지 알아요? 그죠? 그러면, 싱크 플러딩을 어떻게 막는지도 알아요? 어떻게 탐지하는지 알아요? 자, 지금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럼 또 다시, 공격할 줄 알아요? 공격할 줄 알아요? 그죠? 뭐 대충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싱크 플러딩이 일어나면 엔지니어가 아니라 관리자 입장에서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답 없어요, 이거. 답 없습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싱크 플러딩이 일어나면 사장님은 뭐를 걱정할까요? 지금 이 말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2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기술적인 말. 2번째는 관리적인 말.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자, 일반적으로 쓰는 말 한번 보자고요. 인티그레이션, 통합이 뭐죠? 통합이 뭐죠? 그럼 이제 전 시켜요. 네. 아무도 못해요? 아니, 뭐라 그래도 돼요. 자, 이거는 왜 하냐면, 이게 공부 방법이 느끼면 되게 쉬워요. 본인이 느끼면 쉽다고요. 자, 그러면 통합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표준화가 무슨 말이죠? 안 나와요, 입에서? 입에서 안 나와요? 사용자는 무슨 말이에요? 사용자 그냥. 사용하는 사람. 뭐를요? 프로그램을.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 사용자에는 혹시 종류가 없나요? 사용자에는? 있어요? 뭐가 있죠? 그쵸? 그래, 일반 사용자도 있고, 예, 또 없나요? 관리자 일반 사용자 말고? 아니, 답 없어요. 이렇게 채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러면 맞죠? PC를 이용해서 쓰는 사람, 모바일을 이용해서 쓰는 사람, 그래도 맞긴 맞죠? 그죠? 예, 그렇게 해도. 국내에서 쓰는 사람, 국외에서 쓰는 사람. 그죠? 자, 그러면 두고, 싱크 플러딩은 뭐죠, 그럼? 실물 주고 에크를 안 주고 예. 패션을 대기 상태로 만들어. 예. 이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자, 싱크 플러딩을 하니까 대답이 나왔단 말이야. 그죠? 지금 여러분들 어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보 보안의 기술적 어휘, 이제 보안만 해요. 보안 과목 하면 기술사 끝난다고 보셔도 돼요.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정보 보안의 기술적인 어휘는 익숙한 거예요. 내가. 근데 사용자의 종류가 뭐가 있죠? 그러면 나오는 속도가 좀 다르죠. 그죠?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그죠? 그 말도. 그죠? 그 말도 맞지만, 뭐, 국내, 국외로 나눠도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도 되죠. 그리고, 이게 용어들 계속 바꿔요. 타임 투 마켓은 뭐죠? 비즈니스 얼라이먼트는 뭐죠? 주 업무는 뭐고, 보조 업무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는지를 느껴보라고요. 내가. 주관기관은 뭐고, 발주자는 누구고, 사용자와 이용자의 차이점이 뭐고, 종류는 뭐죠?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기술사 공부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정확하게 못 봐서 그래요. 자, 싱크 플러딩 그깟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적 토픽에 빅데이터의 어떤 구성 요소 몇 개? 그까짓 거 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티그레이션의 말의 정의가 안 나와요. 순간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표준화에 대한 말의 정의가 안 나오면 어떤 꼴이 되냐면 본론만 쓰고 서론과 결론, 의견 아무것도 못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통으로 다 외워요. 답안지를. 그러면 우리가 뭐 스캐너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다 외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본 어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 어휘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식별을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그 기본 어휘가? 나이를 치면요. 어느 정도 나이 있고 경험 많은 사람은 기본 어휘가 잘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돼요. 근데 그분들은 타이밍이 약간 늦어요. 자, 통합의 정의라를 쓰는데 통합의 의미를 설명할 때, 자, 실제 내가 통합 프로젝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타이밍이 늦다라는 거는 이거는 시험이죠.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이기 때문에 실무가 아니라고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통합 이꼬르 표준화된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통합이라는 단어만 나면 머릿속에서 표준화된 이렇게 나오고 표준화의 종류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화 데이터 표준화 값과 값의 범위와 명령 규칙과 이걸 정의해야지 정의 방법 메타데이터에 등록하고 자 봐보세요. 여기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있나요? 몇 단어는 놓칠 줄 몰라도 이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기술사는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를 인지하고 이거를 공부하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쉬워져요. 그게 이거예요. 제목으로 얘기할게요. 필요성, 기대효과, 고려사항, 장점, 단점, 문제점,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상식적으로요, 우리가 배우는 기술 중에 문제점이 있는 게 있어요. 다 좋은 것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리유즈가 재사용인데, 재사용하면 좋죠? 그건 알잖아요. 그죠? 자, ESM의 장점, 리유즈. 맞나요? 틀리나요? 자, 트루 펄스로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ESM의 장점, 리유즈. 틀려요. 왜 틀리죠? 안 맞는 거 같아요. 그쵸?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맞게 만들면 돼요. 맞게 만들면. 왜? 왜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뭐를 리유즈 하는지가. 자, 바꿔볼게요. ESM의 장점 리유즈인데 앞에다 제목을 하나 바꿔요. 정규 표현식에 대한 리유즈. 이건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죠? 느낌이 좀 다르죠? 이러면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뮤즈 딱 갖다 대면은 명확히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 주제에 어떤 용어를 앞에다 하나 딱 붙이고 얘기해버리면, 그때는 얘기가 틀려요. 정규 표현식에 대한 뮤즈? 그러면 내가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USM 업체에서 어떤 사이트마다 표준화된 정규 표현식을 만들고, 그거를 뮤즈 하나? 이렇게 만들어 나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구성요소 4개를 외우고 요소 기술 4개를 외우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거는 그냥 메모장에다가 이틀 다섯 외우면 끝나요. 토픽이 800개건 1000개건. 근데 못하는 게 리유즈를 해석하지 못하고 인티그레이션을 해석하지 못하고 타임 투 마켓을 해석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말, 미들웨어, 인터넷, 쉽게는 인터넷, 인트라넷, 익스트라넷. 인터넷 뭐예요? 인터넷 뭐죠? 타이밍이에요. 이건 타이밍의 싸움이에요. 자, 인터넷 하면 이렇게 잘 안 나오죠? 그죠? 저도 잘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저는 딱 이렇게 물어봐요. 인터넷 뭐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대답을 늦게 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서, 종류를 바꿔. 익스트라넷과 엑스트라넷이 있고, 이렇게 종류를 바꿔버려요, 제가. 딱 내 수두로 물어봤는데 대답이 늦게 나오면. 그리고, 익스트라넷, 아니요. 제가 지금 침이 말라서 그러는데, 인트라넷, 익스트라넷, 그죠? 이게 있고 이렇게 바꿔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말을 만들어버려요. 말을 붙여버려요. 한 번에 정의가 안 나오면. 근데 이거 되죠? 인터넷. IP 패킷을 기반으로 개방된 표준을 사용하여. 이거 말 되죠? 근데 이 말이 되든 안 되든 타이밍에 나와야지 의미가 있다니까요. 책 쓰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거. 이거 하면 된다니까요. 이거 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보안 공부하면 된다는 말이 뭐냐면, 보안의 싱크 플러딩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보안의 IDS 아무것도 아니고, 보안에 나오는 SIEM, ESM 그까짓 거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건 뭐냐면, ESM을 사면 뭐가 좋죠? 그 뭐가 좋은지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암호화를 하면, 암호화 기법이 뭐죠? 이게 아니고요. 이까짓 거 수학적으로 할 줄 아세요? 어차피 못하잖아요, 그거. 그죠? 그건 수학 전문가가 할 일이고, 어차피 우리가 아는 암호화 정도야, 뭐가 있습니다, 키는 뭐다, 현황에 대한 나래비 정도인 거지, 더하기 빼기해서 손으로 암호화 수학으로 풀 줄 알면 최고죠. 근데 안 되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암호화를 하면, 개발자가 뭐가 좋고요, 보안 담당자는 뭐가 좋고요, 품질 관리자는 뭐가 좋고요, 사용자는 뭐가 좋고 뭐가 나빠요?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보안 기사를 공부하고 정보 처리 기사를 해도 돼요. 근데 정보 처리 기사 문제은행식으로 하면 안 되죠. 거기 있는 용어들을 다 해석하면 그 사람은 이미 90%가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하는 공부는 그거예요. 그래서 일반 용어,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나가면서 동료들이 얘기하는 걸 다 해석해요. 말로. 다 해석해요. 그러면 공부 방법은 확실합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그냥 예제고, 전체 과목에 대한 건 없어요. 과목에 대한 건 없고, 혹시 질문 같은 거, 보안 대학원이니까 보안에 나오는 딱 그냥 머릿속에 넣으세요. 달달 나오게. 근데 이제는 달달 나온다라는 건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건 보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스케줄링의 종류에는 선점형과 비선점이 있는데, 선점에는 라운드 로빈이 있고 SRT가 있다. 비선점에는 P4가 있고 SJF가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스케줄링이 뭐죠?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스케줄링이 뭐죠? 이게 안 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까짓 거 선점, 비선점 나누고, 그까짓 거는 시험 전날 달달 외워도 돼요. 그까짓 거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스케줄링이 모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전체 90% 이상 다 끝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MBA 가셨다고 하는데, 네. MBA 다 끝내시고. 아니요. MBA 시작하려는데 인생의 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플랜 변경. 그래서 그냥 학사 편입으로 그냥 경영학과에 하나 더 졸업했어요. 그냥 크게 그때 MBA 같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한전에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갔죠. 근데 그 사람 기회를 잘 잡았어요. 하늘이 내리는 운을 잡은 거고요, 그 사람은.
그 정보 처리 기사 기술사를 따면 보안도 다 포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IT랑 정보 보안. 그렇죠. 자기가 실력이 되면. 네, 실력이 되면. 제가 32살에 기술사 따고 지금 45세 오기까지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은 컨설팅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왜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는 오히려 대학생들이 이렇게 막 치는 커맨드가 더 아쉬워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바로 실무자가 지금 당장, 야, 라우터에서 뭐 해봐. 그럼 탁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더 아쉬워요.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2년 동안 오히려 정말로 애들 다니는 학원 가서 애들 공부했어요. 그러면 내가 가치가 몇 배가 올라가거든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로만 해서,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원칙이 이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 됐어. 내가 학기를 해요, 그냥. 그래서 내 가치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내 가치를.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진짜 이제 학생들 다니는 학원 다녔어요. 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 예전에 싱가포르 다녀오셨죠? 싱가포르는 계속 가요. 7월에도 갈 거예요. 그 중간 얘기가 좀 궁금해서 갔다라고만 그때 카페에서 한번 글을 봐가지고 그때 장면이 1년 중에 석 달은 제가 싱가포르에 있고요. 7월 달에도 가서 한 2달 있다 올 건데요. 싱가포르는 이제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내 새끼 잘못되면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내 마지막의 카드는 뭐냐면,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내 모습이 아니라 그 돈 없어도 돼요. 어차피 먹고 살만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배우고 내가 이렇게 한 거, 지금 여기도 물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비용을 받고 하는 거긴 하지만 나는 남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자식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솔직히.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이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과연 진짜 내 새끼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는 지식과 경험을 한 번이라도 가르쳐 봤냐? 어떻게 보면 날 위해서 한 거 아닐까요? 저 그 생각도 해요. 그래, 돈만 많이 갖다 줬을 뿐이지, 속된 말로. 어떻게 보면 나의 발전을 위해서 한 거 아닐까? 그래서 싱가포르 가는 건요, 아들이 거기 있어요. 공부 가르쳐 주러 가는 거. 돈 벌고 다 좋고 다 좋은데, 최소한 1년에 석 달은 오직 얘만 바라보고 살고 싶어요. 그걸 경제적으로 뭐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또. 그게 감리가 받쳐줘서 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받쳐줘서. 애한테 기숙사 따라하는 게, 우리 애는 직장을 한 달에 2주만 나가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원래 직장을 하는 게 그런 줄 알아요. 애한테 기숙사 따라하는 게 뭐 그런 삶 살려고. 돈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물론 그것도 어때 상황에 따라서는 중요할 수도 있지만, 네 삶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꼬신 게 그거예요. 커피 한 잔 먹으러 샹젤리제 가자. 커피 한 잔 먹으러. 우동 먹으러 일본 가고, 이런 삶을 꿈꿔야겠다. 꼭. 그래서 간 거고, 두 번째는 싱가포르에 컴퓨터 학원이 없어요. 싱가포르에 IT 뱅크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싱가포르에는 컴퓨터 AS 업체 있죠? 그 사람이 월 2,000 벌어요. 그래서 진짜 없어. 그래서 지금 계속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두 개는. 아까 또 질문. 예, 저도 기술사님 그 사이트도 많이 네. 보고 블로그도 많이 보고 하는데, 일단 저희는 정보보호라는 것을 들어오고 저는 담당자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실무 쪽에서 사실 좀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실무에서 쓰는 거하고 이론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실제 보안 기사를 하면서 배웠던 거 하는 거랑 또 실무에서 하는 거랑 또 쓰임새가 있는 것이랑 없는 거.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감리 쪽으로 관심을 좀 네. 하거든요. 예. 그쪽으로 좀 예. 관심이 있는데, 지금 기술사님은 앞으로 어떤 걸 목표로 가시고 가시는지도 일단 좀 전체적으로 네. 많은 걸 다 이루신 걸로 저는 네. 사실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종 지금 현재 목표를 뭘로 하시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담당자도 있긴 하지만 네.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네. 사실 그게 목표가 조금 사실 감은 안 와요. 네. 기술사도 필요하다, 뭐 다 필요하다고 네. 하지만 뭐 앞에 골에 대한 목표가 안 보이니까 중간에 뭐를 준비해야 될지 잘 네. 우왕좌왕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혹시나라도 목표를 조금
개괄적으로도 좀 잡아주신다. 네. 어떤 조언을 좀 주실지. 일단은 저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80세까지 일하면 돼요. 네. 무슨 일이든 월급이 적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안지 얼마 안 됐지만 2년 됐는데요. 국가유공자 중에 취업 우대를 받는 유공자였더라고요. 그건 2년 전에 알았어요. 2년 전에. 먼저 알았으면 엄청 기회 좋았죠. 예. 그리고 대학도 전액 장학금이더라고요. 나라에서. 그건 2년 전에 알았다니까요. 대학원은 안 돼.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보험처에다가 거의 입에서 욕 나갈 뻔했어요. 욕 나갈 뻔. 예. 아들은 안 돼요. 자식은 나만. 예. 아무튼 그래서 저는 기본 목표가 80세까지 일하는 거고요. 일이 없으면 문제가 사람은 진짜 심각해져요. 허접한 일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전 최악의 경우에는 저기 공공기관에 경비하는 거 있죠. 그래서 국가유공자인데 이제 그거 하나는 해주지 않을까. 그거 하나는. 이제 일을 하고 싶어요. 일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그 방향성에 대한 건데, 근데 사실은 아까 첫 얘기에서 정보보안에서 기사에서 나오는 이론과 실무랑은 너무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에 대해서 저는 사실 동의하지는 않아요. 저는. 왜냐면 저의 기본은 이론을 깊게 하고 이론이라는 게 뭔가 정의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 따라서 내가 고쳐 쓰라는 거거든요. 사항에 따라서. 그래서 깊게 하고 보안기사에 나오는 거를 100% 실무로 한다면 이미 수준 이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거기가 다 할 줄 안다면.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힙스프레이 나왔는데 그 힙스프레이 공격 진짜로 해보세요. 예, 진짜로 한다면. 제가 얘기하는 기준은 그거예요. 진짜 이론으로 근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보안 담당자에서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요. 이런 거예요. 기술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기회를 갖기 위한 거예요. 기회를 가야지 내가 뭔가를 펼쳐놔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사실 이건 저의 오반데요. 학생들이에요. 어린 학생들. 왜냐면 보안학원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정부에서도 보안 인력 엄청 양성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좋은 기술 배운 다음에 내가 취업이 안 돼 보세요. 그럼 어떤 꼴이 되겠어요? 내가 애 분유값 사야 되는데 분유값이 없어요. 근데 나 이 사이트 해킹할 수 있어. 솔직히 저라면 해요. 근데 분유값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화이트 해커가 있고 블랙 해커의 개념이 있어요. 생계형이 되면 그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생계형이 돼버리면. 제가 말하는 요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본인이 가는 길에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먼저 만들어놔야 돼요. 내가 실력이 뛰어난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나한테 기회를 안 주면 솔직히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보안기사도 공부하려는 거고 기술사도 공부하려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계획은 단순하게 자, 나는 올해 안에 기술사 공부 한다. 취득 안 해도 좋아. 근데 올해 안에 해서 전체적으로 안 보고 답을 쓰고 전체적으로 말을 하면 나를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러면 취득은 따라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올해 안에 기술사를 따겠다. 그러면 목표는 좋은데 이 목표가 나한테 스트레스가 와버리면요. 죽도 밥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스트레스가 나한테 발전의 결과로 나타나면 괜찮은데 스트레스가 나한테 안 좋은 영향으로 와버리면 그거는 목표가 없는 게 나아요. 그냥. 그래서 올해 안에 거기까지. 그럼 나는 이거를 성공으로 본다. 50세 변호사를 따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강연을 하다가 선동말린가 뭐 옛날 TV 드라마 있었죠. 그 하다가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변호사가 50세 됐는데 설사 변호사가 안 됐다 한들 변호사 공부를 한 10년 동안의 나의 인생이 무의미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거든요. 설사 기술사가 안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한 노력과 그게 어떤 식으로든 일에 나오고요.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기회를 갖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기술사 딴다. 왜? 이유 없어요. 나는 집안이 부자도 아니고 나는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따야 돼요. 공무원도 아니고 확실히 명확하지 않고 안 딸 리 없으니까 한다. 이렇게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이것만. 더 밀면 복잡해져요. 이게. 네. 또 네. 뭐 보안기사라든지 뭐 처리기사라든지 커트라인이 딱 지정으로 딱 마련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어느 정도에서 그것만 된다고 해도 네.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요. 말 만들어내는 거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T자형으로 해갖고 이제 뒤에서부터 그걸 쓰는 거죠. 영환이가 예, 생각을 하고 쓰는 거죠. 하고 예. 나중에 2차 때 아니요, 2차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쓰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커트라인은 60점 맞는데요. 예. 60점 똑같고, 근데 이제는 알게 모르게 상대평가가 있긴 해요. 몇 명까지 뽑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또 있으세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뭐, 1시간이 됐는지, 1시간 반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뭐, 잘 해서, 기회 있을 때, 준비해서 하세요. 하나만 봐야 돼. 하나만. 이렇게 칸막이 치고 다녀야 돼요. 주위에서. 그리고 또 이거 있죠. 이 기술사업은 왜 하냐? 힘든데, 이거. 이거. 그럼 따면 뭐 할 건데, 이거. 그렇게 따지면, 대학은 왜 다녀요? 직장을 왜 다녀? 그냥 놀지, 집에서. 또 안 하면 뭐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하면 뭐 할 건데 그게 명확하면 딴 거 하세요. 명확하면. 그래서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